네, 지금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수급의 참견 김태성 ISF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외국인의 수급 동향부터 빠르게 살펴볼게요. 순매수 탑 10입니다. 일단 네이버를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이버 8월에 신저가를 찍고 현재는 20% 정도 반등한 상황이고요. HG현대 일렉트릭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지속하면서 오늘 다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사고 있고 반도체 장비주까지 담아가는 모습인데 네.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왜 장비주를 사고 있는 거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 밖에 휴니드와 크래프톤 순으로 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네요. 자,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고 있는 기업 중심으로 오늘은 여쭤볼 텐데 먼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외국인이 5일 연속 매수하고 있어요. 외국인은 이 반도체에 대한 투심보다는 네. 이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에 집중하는 걸까요? 주성 엔지니어링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더라고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반도체 IT 섹터에 지금 수급 흐름이 그렇게 좋진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한정된 네. 수급이 해당 종목분들로 들어가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좋은 기술력에 있거나 혹은 실적이 잘 나오거나입니다. 네. 지금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지금 힘든 어떤 반도체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상황. 네. 주선 엔지니어링만큼은 조금 다른 부분이 뭐였냐면 3분기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3분기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긍정적인 부분은 다른 반도체 IT 기업들보다의 확실한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그런데 두 번째 부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이 어디서 나오느냐? 북미, 유럽, 일본, 동아시아 그게 아니라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아니 왜 중국에서 매출 잘 나온다는데 네. 그게 왜 부정적일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미국은 누가 당선이 네. 되었죠? 트럼프가 트럼프가 당선이 당선인이 이제 됐죠. 뽑혔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좀 중국 매출이 많은 쪽 같은 경우에는 마냥 좋다고만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정세의 불안감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입에서 통해서 나오는 관세에 대한 이야기, 규제 강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 않을까라는 이 투심이 조금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음을 주성 엔지니어링 혹은 테크잉을 통해 우리가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단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쪽을 선택했다 그래서 과감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그들의 지갑의 크기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지갑의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조금은 더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은 관심 종목, 관심 리스트에는 이제 올려놓되 네. 공격적인 어떤 추격 매수는 조금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쪽 매출이 잘 나온다는 점이 오히려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주의해 보시길 바라고요. 따라 사지는 않길 네. 권고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크래프톤 살펴볼게요. 크래프톤 역시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어제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역시 3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더라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모멘텀까지 혹시 받아갈 수 있을지 주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일단 게임주 안에서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쪽은 가상화폐와 좀 관련이 있는 기업. 하지만 아쉽게도 크래프톤 가상화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은 아니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크래프톤을 죄송합니다. 크래프톤을 투자함에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픈 것은 뭐냐면 실적이 안 나온다면 손절을 감행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 주가가 조정이 나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더 사야지, 이건 손절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투심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게임주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1월 달에 지스타라고 하는 어떤 큰 행사, 이것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크래프톤이 이번 실적이 단발성으로, 단기적으로 일회성으로 실적이 잘 나왔느냐, 그게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배틀그라운드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크래프톤, 인디아 시장에서 과금을 통해서 굉장히 또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이번 3분기 실적을 통해서 지금 보여줬던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주들의 지금의 어떤 시세의 방향성은
가상화폐로 많이 엮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와 크게 엮이지 않는 크래프톤이 잠시 소외될 수는 있어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저는 조금은 더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면서 크래프톤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의 순매수 탑10 기업들 가운데 본부장님의 탑픽은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 같은 날 왜 이들이 이 종목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이 종목을 사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이 기업의 흐름을 봤거든요. 네. 이 정도 가격이면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줘도 되겠다 싶어서요. 네. 네이버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네이버. 싶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야금야금 네이버를 모아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쪽 이야기하면 네이버와 이제 카카오 이야기를 빼놓고 할 수는 없죠. 네. 하지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투자자분들의 신뢰를 잃은 지가 오래.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름의 어떤 실적 성과, 숫자를 좀 보이면서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앞서서 지갑의 크기 이야기를 좀 드렸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이버 지금 추가 매수한다 하더라도 평균 단가를 낮추기가 참 제한적일 겁니다. 하지만 지갑의 크기가 조금 남다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이 높은 가격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부터 천천히 또 사모은다면 평균 단가도 낮출 수 있고 충분히 또 이 광고성을 통해서 이제 매출이 잘 나오고 있음을 확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좋은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이버를 저는 외국인 수급 탑 10에서 뽑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네. 좀 외국인과 기관이 기술적인 접근을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기술적인 네.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기보다는 펀더멘탈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한때 이제 엄청나게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주가 대비 많이 빠졌는데 무슨 펀더멘탈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최근에 우리에게 보여준 숫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가장 유사한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메타의 그런 이제 괄목할 만한 어떤 흐름들을 좀 놓고 보면 네이버 또한 엄청나게 큰 시세가 다시 나오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지수 대비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요소는 갖추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접근뿐만이 네. 아니라 펀더멘털을 보고 접근하는 거다. 참고해 그렇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이 현 구간에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10개 기업을 추려봤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이버 역시 가장 많이 사고 있네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게 현대그룹주를 또 나란히 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모멘텀이 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역시 금융주와 함께 방산, 비트코인 관련주까지 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현대차, 현대로템, 현대모비스까지 일제히 담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뭘까요? 일단 최근에 네. 이게 트럼프가 당선인으로 되고 나서 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가장 판을 잘 구성을 해놓은 기업이 한화와 네. 현대인 것 같아요. 일단 뭐 현대까지. 한화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방산, 우주항공, 조선 할 것 없이 지금 다 걸려 있고 네. 현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사 섹터가 지금 많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제 유독 눈에 좀 띄는 부분은 현대모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혹은 이제 현대글로비스까지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현대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지분구조에 있어서 가장 중심은 이 두 기업이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현대차, 현대롯데, 현대모비스가 오르는 쪽은 현대모비스는 지배구조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로템은 더 이상 말 안 드려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매량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강달러에 대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 여러모로 지금 현대 같은 경우 혹은 한화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 상황이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그룹주에 대한 모멘텀 네. 각각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기술 투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비트코인이 88,000달러도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등에 업고 우리기술 투자도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 어느덧 52주 신고가에 근접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얼만큼 남아있을까요? 부럽네요. 네, 코인이 없는 저로서는. 저도 너무 네. 부럽습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나 코인 너무 비싼데 그럼 우리 기술 네. 투자라도 투자를 해볼까라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코인 관련주가 움직이려 했었다면 지난주부터 강하게 움직였었어야 했는데 사실 지난주부터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하다가 언제 이번 주 들어오면서 갑자기 불이 좀 붙은 상황. 오늘 지금 굉장히 또 좋은 거래량들이 동반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관심 있게 보시는 것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본인만의 확실한 매매 전략, 그러니까 매매 기준이 없다면 굉장히 큰 변동성에 화를 또 입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쪽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매매 전략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지금 가장 대장은 거래량이 가장 높고 그리고 이제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는 우리기술투자 혹은 한화투자증권을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하방 변동성이 나왔을 때 꼭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해서만 저는 접근을 하셔야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기관의 순매수 탑10 가운데 본부장님의 탑픽을 하나 꼽아볼게요. 어떤 기업을 탑픽으로 보십니까? 일단 뭐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네. HVM을 통해서 기관은 아직 우주항공 쪽에 지금 관심을 좀 갖고 있음을 좀 보고 네. 있어서요. 저는 그 중에서 HVM이라고 하는 기업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집중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저기 한화 시스템도 있는데 HVM을 꼽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아이러니할 수는 있겠죠. 아니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 조심하라고 해놓고선 너는 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한국항공우주와 하나시스템이 HVM보다 안 좋다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기업의 가치, 크기, 아무래도 이제 안정성을 보면 한국항공우주와 하나시스템이 월등히 앞서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은 속도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만약 우주항공이 관심을 받는 첫날이라고 한다면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의 테마가 거론이 된 지 벌써 4거래일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가는 기업이 더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중간중간에 또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도 지금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도감에 조금 더 이제 익숙할 수밖에 없는 중소형주 단에서 저는 HBM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지금 시장의 중심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그리고 스페이스 X입니다. 스페이스 X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만이 마지막까지 또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서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HVM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외국인대 기관 네이버 대 HVM인데요. 네이버는 신저가로부터 20% 정도 반등한 상황이고요. HVM은 지난 2주 동안 주가가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원픽 골라주시죠. 저는 속도의 HVM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세가 대단하더라고요. 네이버는요. 네.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좀 다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HVM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결국 트럼프 2기의 중심에 일론 머스크가 있음을 이제는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하고자 했던 사업들 크게 보면 화성으로 간다 스페이스X 그리고 이제 사람 없이 차가 움직인다 FSD 이쪽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 산업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또 HVM이기 때문에 저는 HVM 지금의 구간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맞아요. 하지만 2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 라인 이 가격대에만 잘 지지만 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장한 날의 고가를 넘어서 굉장히 또 좋은 시세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 만약 좋은 시세를 낸다라고 하면 저는 32,000원이라고 하는 목표가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이제 거래량이 붙게 된다라고 하면 32,000원뿐만 아니라 35,000원이라고 하는 목표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현재의 어떤 흐름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기업 HVM 35,000원 목표 달성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구의 참견 김재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